부업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고 계신가요? 권리 분석은 유료 사이트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입찰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경매 입찰 가격 산정이야 경험한다 생각하고 조금 높게 쓸 수도 있을 거고 두세 번 입찰을 해보니 어떤가요? 입찰 가격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가격을 산출할지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직장인이라면 경매 입찰을 할 때 월차, 연차를 안 쓸 수가 없죠. 헌데 폐차를 계속하게 되면 맥 빠지고 경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입찰 가격을 높게 써서 덜컥 낙찰이라 되어버리면 차라리 그냥 부동산 급매로 사는 게 나은데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찰가 산정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손품조사, 전화 시세조사, 수익률 분석입니다. 저 역시 이 방법으로 직장을 다니며 경매를 했습니다. 이마저 안 하고 입찰을 하시면 내 피 같은 돈 다 날라갑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품 조사입니다. 정확히는 인터넷을 통한 내 물건 시세 조사입니다. 다들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파악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아파트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냥 네이버 하나로 가능합니다. 헌데 경매 초보자분들은 초기 투자금이 적어 빌라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싸니까요. 그런데 빌라의 문제가 매물과 거래 내역이 적어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를 확인하실 때는 부동산 플래닛이란 사이트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를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플래닛이란 사이트는 지번별 과거 내역을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빌라나 단독, 다세대 거래 내역을 찾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니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물건지 주변의 현재 호가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손품하는 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보기 위해 무료로 사용 가능한 마이옥션을 이용해서 예를 들 만한 물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옥션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무료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실력이 올라가시면 알아서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초보 단계이니 그냥 무료 사이트로도 충분합니다. 여기 마이옥션에 종합 검색으로 가셔서 주거용 부동산에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최저가를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대 기준으로 잡습니다. 저는 한 1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니까 최저가를 2억으로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가장 보기 쉬운 서울 지역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 기준은 빌라는 최소 투룸 이상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 면적을 10평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빌라를 볼 때 최소 기준이니 따라 하셔도 되고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한 380건 정도 서울 지역에 물건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대학력 임차인이나 선순위 임차권이 떠 있는 물건들은 보지 마시고요. 깨끗한 물건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도봉구에 4층 401호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110060번 물건이고요. 지금 1회 유찰돼서 1억 6,400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전용 면적은 49.47제곱미터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공구전이니까 지금 한 15년 차 되는 물건이라 빌라치고 그렇게 구축도 아니고 투자하기 적당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을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현재 임차인도 없고 내역이 깨끗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권리 분석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 하나 있는데 신한은행입니다. 인수받는 게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거래 내역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플래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315-247번지를 찾아보시고요. 실거래 내역을 끄시면 저희 물건이 좀 알아보기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건이 아까 49.47제곱미터 물건이고요. 현재 18년도에 1억 5,500, 그 다음에 09년도에 1억 7,500에 거래가 2건 되었습니다. 전월세는 현재 신고된 내용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1억 5,500 이상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8년도 거래 내역이니까요. 그리고 공시지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오셔서 공동주택으로 가셔서 지번 검색,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지번 입력을 하셔서 315에 247번지입니다. 저희가 401호였으니까요. 열람을 하시면 현재 1억 2,900의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계속 비교가 가능하니까. 지금 매매 가능한 금액에 저희 물건이 1억 2,900이라고 일단 적어 놨고요.
시간이 있어서 네이버에 호가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찾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도봉구로 가시고요. 저희가 쌍문동이고 빌라죠. 빌라를 체크를 하시고 쌍문역 쪽으로 가보시면 현재 저희 물건이 요 충요 그랑빌 요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15년 차 건물이기 때문에 연차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년에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시면 그나마 비교하기 가장 나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을 10년에서 20년 체크를 하시고 동일 매물에서 거래 방식을 매매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조사한 물건이 제가 2.155에 나와 있고 번지를 보시면 315에 373번지. 이 층수는 고층이면 보통 최고 층수를 말하기 때문에 4층을 집어넣고요. 전용 면적은 45.7제곱미터. 공시지가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공시지가 확인은 동일하게 315에 373번지, 315에 373번지, 왕래미안 401호를 보면 되고요. 45.7제곱미터고 1억 3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1억 3천을 집어넣고 네이버 호가는 2억 1,500. 이걸 비율로 봤을 때 호가가 현재 한 209%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주변에 두 군데를 더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건 169%, 200%. 평균값을 때렸을 때 193%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봤을 때는 저희 물건은 한 2억 4,800까지 호가를 이룰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받기는 쉽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추후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이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1차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입찰 가격을 산출할 때 저희 매물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낙찰률을 알아보면 좋습니다. 당연히 공시지가 대비해서 몇 프로에 되었는지 그거를 조사해 보면 평균치를 뽑아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입찰 가격을 산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마이옥션에서 봤던 매물을 보시면 여기 임금 매각 사례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른 빌라, 자동차, 아파트들에 대한 인근에 매각된 사례들이 다 나옵니다.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게 2023 타경 102571번이고요. 2억 1,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9년 물건이니까 한 5년 차밖에 안 된 준신축급의 건물이었고요. 이걸 저는 엑셀에 460-256번지고 204호 전용 면적은 38.2제곱미터. 낙찰가는 2억 1,500. 공시지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60에 256번지. 204호 물건을 보시면 1억 700이 됩니다. 이거를 공시지가를 넣으면 낙찰률이 나오는데요. 126%의 낙찰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샘플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도 2억 6,200 정도의 낙찰이 되었고요. 이걸 기록을 해주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번지수하고 확인이 되니까 524-39번지 201호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43.7제곱미터. 공시지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24의 39번지 201호 같은 경우에는 1억 6,8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억 6,800을 적으시면 낙찰률이 이건 156%에 되었구나. 그리고 7년차 건물. 이런 식으로 물건을 계속 조사를 해 나가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 2년치 정도? 한 30에서 50개 정도 물건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이 3가지만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평균 낙찰가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142% 정도 낙찰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걸 우리 물건에 적용을 하면 1억 8,200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한 여기까지 하셨으면 절반 정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화로 실제 물건 지역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는 물건지 인근 부동산에 해당 물건의 시세를 그냥 바로 물어보세요. 쌍문동 몇 번지에 몇 호가 경매에 나왔는데 입찰을 하려 한다. 이 지역 월세 전세 어느 정도면 맞춰줄 수 있는지 그냥 바로 물어보십시오. 급매로 해야 된다면 매매 가능한 금액도 물어보는 겁니다. 한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전화를 돌리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 전화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찾은 물건이 2억 아래면 매매가 가능하고 3천에 70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빌라의 수익률은 5% 정도 되는 빌라라고 파악이 됩니다. 수익률 계산법은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한두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보통 수익률은 5, 6%가 되면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 매도 시 투자금 대비 20% 이상 수익률을 본다고 했을 때 정리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제가 간략하게 입찰 가격을 산출할 때 쓰는 데이터 시트인데 현재 저희 물건이 2억 500이 감정가고요. 낙찰가율 142%로 계산했을 때 1억 8,200이었습니다. 이러면 보통 대출 가는 금액은 감정가의 70% 또는 입찰가의 80% 정도를 보는데 그중에 두 개 중에 낮은 거를 주니까 낮은 쪽으로 해서 1억 4,300 정도라고 보게 되면 대출이 1억 4,300. 그다음에 연이자는 그냥 5%로 받고요. 취등록세는 1.3%, 인테리어 비용은 그냥 저희 경험치로 보수적으로 한 500 정도면 넉넉하게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 비용 이렇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억 원에 매도가 된다 라고 봤을 때를 가정을 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3천에 70만 원이 세팅이 된다고 봤으니까 월세 세팅은 70만 원이라고 집어넣었습니다. 2년 후 매도 기준으로 본 건 양도세가 2년이 되면 없어지니까 비과세 기준으로 본 거고요. 그럼 수익률을 40%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소로 생각하는 20% 기준으로 보겠다. 그러면 금액을 1억 8,700까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20%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사이의 금액은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인가. 그리고 매도할 때 금액이 2억이 아니라 더 오를 수도 있겠죠. 2억 2천까지 오를 거라고 본다 그러면 입찰가를 더 높여 적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봐서 2억이라고 본다면 이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가요? 입찰 가격 산출 기준이 좀 잡히시나요? 영상으로 볼 때는 알 것 같지만 혼자서 해보면 또 다를 겁니다. 진짜 경매를 해보실 생각이라면 이 영상 끝나시면 바로 따라 해보십시오. 한두 개 물건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절대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폐차를 하고 입찰 가격을 열심히 뽑다 보면 그 물건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수익률 20%라는 기준도 무시하기 시작하고 시세가 오를 것으로 착각해서 입찰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성공적인 경매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상 직장인을 위한 입찰가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할 때 내 마음 다스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부동산은 오래 들고 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경매 물건을 찾으시다가 주의할 물건을 알고 싶으시면 하락할 부동산 거르는 법이라는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락장에서 부동산 고르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눌러주세요. 이상 부동산 꿀팁과 경매 지식을 알려드리는 리얼부동산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